여기에 이강인이 팬들이 선정한 파리 생제르맹 최고의 영입에 꼽히며 화제입니다. 프랑스 스포츠 전문 매체 르텐 스포츠는 PSG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 동안 완전히 혁명을 일으켰다.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 마르코 베라티, 세르히오 라모스 등 수많은 스타들과 결별했다. 동시에 총 11명의 선수를 영입했다며 모두 20대 선수이고 23세 이하 선수를 대거 영입했다. 그리고 30세 이상 선수를 6명이나 내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PSG는 이강인을 비롯해 22세인 곤살로 하무스, 아르나우 테나스, 마누엘 우가르테를 데려왔고 그 밑으로는 21세 브래들리 바르콜라, 19세 사르 운두르를 데려왔는데요. 잠재력이 높은 신예들로 평가받는 선수들입니다. PSG 팀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개편됐습니다. 네이마르와 리오넬 메시가 아닌 킬리안 음바페 위주의 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지만 PSG의 과감한 체질 개선을 통해 유럽 정상을 노리기 위한 포석이 깔려 있습니다. 게다가 가성비 측면에서도 확실히 좋습니다. 11명의 선수 중 최고의 영입은 누굴까? 매체는 팬투표를 통해 최고의 영입생을 뽑았는데요. 팬들의 선택은 가장 먼저 루카스 에르난데스였는데요. 역시 검증된 최고 레벨의 선수가 최고의 영입으로 꼽혔습니다. 2위는 우스만 덴벨레였습니다. 그리고 3위는 이강인입니다. 1위로 꼽힌 에르난데스는 이미 강력한 수비력을 지닌 정상급 선수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이미 입증했습니다. 최고 레벨의 선수이고 왼쪽 풀백과 중앙 수비수를 모두 볼 수 있어 멀티 능력도 강점으로 꼽히는 세계 정상급 레벨의 선수로 많은 팬들의 관심과 기대를 받았던 선수였습니다. 덴벨레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강력한 스피드와 드리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 이 선수는 도박성에 가까운데요. 부상 위험도가 있고 경기마다 기복이 심한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선수는 이미 기량의 완숙기인 20대 중후반의 선수들로 이미 팬들과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평가가 내려진 선수들입니다. 여기에 3위를 차지한 이강인 선수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강인은 수많은 23세 이하 선수들 중 최고의 영입으로 뽑힌 것입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PSG가 영입한 영권들 중 최고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팬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강인보다 낮은 투표를 받게 된 우가르테 선수는 포르투갈 스포르팅 리스본에 2021년 입단한 뒤 주축 미드필더로 자리매김했던 선수입니다. 첫 시즌부터 25경기를 소화하며 주목받았고 우루과이 대표팀에도 뽑혔습니다. 2022년도 시즌에도 리그 31경기에 나왔으며 2022 국제축구연맹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3월 한국과의 평가전에도 출전한 바 있습니다. 첼시 등 복수의 팀들로부터 관심을 받았던 우가르테였으나 PSG가 결국 더 많은 돈을 앞세워 영입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가르테의 이적료는 6천만 유로 약 854억 원으로 알려져 오버페이가 아니냐란 소리까지 들었던 PSG입니다. 또한 정통 공격수에 대한 갈망으로 하무스를 임대했다가 최근 완전 이적시켰는데요. PSG가 벤피카 구단에 지불할 이적료는 최대 8천만 유로 약 1132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 이적료는 6,500만 유로 약 920억 원에 옵션 1,500만 유로 약 212억 원이 더해지는 형태입니다. 트랜스퍼마르크트에 따르면 하무스의 이적료는 기본 이적료만으로도 PSG 구단 역대 5위에 해당하고 옵션이 실행되면 역대 4위까지 오르게 되는 등 천문학적인 액수를 쏟아 부은 두 선수보다도 이강인이 팬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고 잠재성을 인정받은 놀라운 결과입니다. 심지어 이강인은 올 시즌 PSG 적응에 변수가 많았는데요. 시즌 전 부상을 당했지만 시즌 개막부터 주전으로 뛰었습니다. 병역 혜택을 위해 아시안게임에 출전했습니다. 사실 올 시즌 이강인에게 PSG의 첫 시즌 적응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존재감은 남달랐는데요. 아시안게임으로 병역 혜택을 받은 이강인은 복귀하자마자 음바페와 절묘한 조화를 이뤘습니다. 결국 다재다능한 그를 주 포지션인 윙어가 아니라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사용해야 한다는 현지 매체들의 강한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최전방 음바페가 윙어에서 중앙 공격수로 이동한 상황. 중원에서 상대 수비를 찍고 음바페에게 좋은 패스를 연결할 선수가 없다는 PSG의 딜레마를 지적한 주장이었습니다. 실제 PSG는 메시, 네이마르, 베라티 등이 빠지면서 상대 수비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카드는 중원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 시점, 이강인은 아직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시즌 전 부상, 아시안게임 차출, 그리고 1월 아시안컵 차출 등의 변수가 즐비합니다. 그럼에도 이강인은 짧은 기간이었으나 자신의 가치를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올 시즌 PSG 최고 영입 3위, 23세 이하 선수 중 1위를 차지한 이유입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으나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 이강인. 늘 부상 조심하시고 응원하겠습니다. 최근 이영표 위원이 이강인 선수에 대해 발언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박문성 해설위원과의 유튜브 방송에서 발언했습니다. 이영표 위원은 축구가 편해지려면 기본적으로 축구 선수는 어떤 상황에서든 한 명을 제쳐서 크로스를 하거나 패스를 하거나 슈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드리블을 통해서 템포를 죽이는 거는 안 좋은 행동이지만 동시에 어렸을 때부터 사이드에서 특히 1대1이 걸리면 한 명을 제쳐서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게 안 되면 축구가 어려워집니다. 드리블을 하게 되면 어떤 선수는 한쪽 밖에 못 가, 어떤 선수는 왼쪽 밖에 못 가, 어떤 선수는 오른쪽 밖에 못 가는데 양쪽을 다 갈 수 있는 확실한 기술이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이강인 선수는 3년 이상 기술을 연마해서 양쪽을 다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강인 선수는 드리블을 잘하려면 스피드가 있어야 하고 중심이 무너진 쪽으로 치면 중심이 무너지는 것을 몸이 자동으로 계산하여 움직여지게 됩니다. 생각하고 드리블을 치는 게 아니라 연습과 노력 끝에 자동으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박문성 해설위원이 덧붙였는데요. 맞아요. 이전에 앙리 선수도 인터뷰에서 패널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는지 물었을 때 생각하고 계산하고 슈팅을 때린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슛을 하게 되었다고 인터뷰에서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라운드의 풍우나 천재 소리를 듣던 이천수 선수도 본인이 어떤 드리블을 했었는지 개인기를 했었는지 모른다며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여졌고 나중에 분석하면서 경기를 봤을 때 내가 저렇게 했구나 알 수 있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레벨의 선수들은 계산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것 같고 이강인 선수도 보면 계산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훈련과 노력으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하는 선수인 것 같다고 발언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어 이영표 위원은 이강인 선수가 재능은 기본적으로 있었겠지만 훈련과 노력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의 강점은 드리블도 있고 시야도 있고 정확한 왼발킥도 있고 터치가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은 킥이 자신 있는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지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는 자기가 드리블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패스를 잘하는 선수는 패스를 보여주고 싶어하기 때문에 좋은 킥, 멀리 보낼 수 있는 킥이 장점인 선수는 자연스럽게 시야가 넓어지고 시야가 넓은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어린 선수들에게 멀리 보라, 시야를 넓혀라 라며 가르치기보다는 좋은 킥을 멀리 찰 수 있는 킥을 가르치면 자연스럽게 시합에서 연습한 킥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지고 넓혀진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어 최근 프랑스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이강인을 향한 언론 비판은 1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한국에서처럼 선수를 비난 잘하지 않는 문화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비난하나 외국은 그냥 막 합니다. 그들의 문화이고 경쟁이라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유럽에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입니다. 거기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 비난을 받더라고 원래 그런다 생각하는 게 팬들도 선수도 좋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이영표 위원은 이강인 선수가 수비할 때 압박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약점이라고 지적되던 수비 전환, 수비의 능력을 키웠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라며 치켜세웠습니다. 이는 특히 선수의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적을 받으면 자기가 수비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나도 수비를 열심히 하는 척해야지 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강인 선수는 진짜 수비를 하는 것이라며 극찬하였습니다. 특히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선수는 길게 선수 생활을 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대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발언했습니다.